전기 현상 실습 호수 말씀으로 을 맡게 된 부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평가 및 분석을 제가 주로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대전 한국에너지연구위원회 수소에너지연구본부의 연료전지 연구실의 MA 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LFC의 성능 및 내구성 평가 및 분석, 그리고 MEA형 공급 슬러리 제조, 그리고 평가 장비 유지 보수 및 관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약 8개월 동안 맡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쳤을 때 운이 좋게도 저희 팀의 데이터베이스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을 수 있어서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주로 하는 분야는 전극 미세 계면 구조 설계, 전극 제조 공정 및 미세 구조 분석 기반 기술 개발, 단위단지 평가 특허 및 운전 조건 확립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실제로 평가했던 오바이오 단위전지 평가 장비인데요. 오른쪽에 간단히 제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메커니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도식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연료극에는 이제 수소가스가 들어가게 되고, 캐소드 이제 공기극에는 이제 산소 또는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연료에서는 이제 수소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프로톤과 이제 두 개의 전자로 분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자는 이제 보선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 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메커니즘은 이제 전화 보선 법칙에 의해서 산화된 전자는 무조건 환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 이동하게 되고, 프로톤은 이제 또 고분자 전해질 망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평가 티커가 그래프들인데요. 왼쪽부터 이제 선형주화법은 주로 저희가 수소 투과도를 분석할 때 주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 밑에 이제 사이클릭 보타메트리는 저희가 이제 캐소드 쪽에 이제 촉매 활성 면적을 주로 사용할 때, 촉매 활성 면적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전기화학의 플러스 분화법은 셀 전체 저항이라든지 전화 전달 저항을 알아볼 때 주로 사용을 하였고요. 오른쪽에 RBA 커브는 전체적으로 성능을 알아볼 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RBA 커브가 전류와 이제 전압에 대한 그래프로 되어 있다 보니 두 개의 곱인 파워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같이 도식화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처음 갔을 때 CO 피덕 평가를 하였었는데요. CO 피덕 평가를 했던 이유는 이제 메탄 같은 산화 수소계 연료를 이제 저희가 개진하게 되면은 일부 CO 가스가 같이 함유가 되는데요. 근데 CO 가스가 페네트시 운전하는 특성상 고온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촉매에 강하게 시작됐을 때 제거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CO 가스가 얼마나 수소에 영향을 미쳐서 성능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알아보는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해당 왼쪽에 있는 펜 그래프는 저희가 PTC 기반이 아니고 PT 리테늄 기반으로 해봐가지고 조금 CO 가스가 주입된 이후로도 금방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생각보다 1시간 정도 가량 버틴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CO 피덕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다시 회복이 가능한 그러한 실험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 그래프 평가를 했을 때는 저희가 1시간 가량 수소가스를 공급해서 회복했을 때에 초기 성능과 비교해봤을 때 약 3% 정도가 차이 났었고, 그 이후에 평가했던 데이터에서 성능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재활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촉매층에 묻어있는 시오가스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RBA 커브 상승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이클릭 부타메트리로 측정한 저희가 ECSA 면적에서는 주로 차이를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했는 거는 이제 촉매 연화 가속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프로토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했었는데 해당 기준과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었고요. DOE에서 기준으로 했던 건 0.6V 산소랑 0.9V 산소인데 저는
1.7V 저랑 2.5V 선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DOE 기준에서는 80도 운전 조건을 제시했지만 저희는 65도시 조건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을 때 타겟 목표가 있는데 30mV 이내여야 합니다. 저희가 전류 밀도로는 제가 표시를 못했었는데 환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5x5 셀이기 때문에 20A 영역에서 이제 30mV보다 더 적은 로스가 발생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23mV가 정도 손실이 발생했었고 ECSA 면락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이 평가에서는 보였습니다. 이런 AST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총매가 열화돼서 그런지 실제로 IB 커브도 이제 가속 평가 누적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성능이 감소하는 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실제로 CV에서도 이제 총매 활성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스 습도와 운전 압력에 따른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고요. 실제로 가스 습도랑 운전 압력에 대해서 성능 차이가 크게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습도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톤이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물 분자랑 그렇게 해서 이제 분자 분해지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제 가속되는 가스의 습도가 낮게 되면은 같이 이동해야 될 이제 물 분자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이온 전도가 많이 낮아지게 돼서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운전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건에서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가압 조건에 비해서 낮아지게 되고요. 근데 가압 조건에 든다면 총매 근처에 가스 농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모니아 분해 반응기 모삭가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또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이유는 제가 또 암모니아 분해 반응기 모삭가스를 써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가압 조건하고 상대 습도를 바꿔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소 저장 형태 및 운석 방법을 보면은 고압수소, 액화수소, LOHC, 암모니아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암모니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 인프라도 사용 안 하고 적혀있듯이 그리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많이 높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당 암모니아를 현재 많이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아모지사의 암내개발 연료전 시스템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암모니아 탱크에서 계절 결정의 수와 실소를 분해해서 연료전지를 돌리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니아 분해 모삭가스를 써서 다른 이제 표수소랑 이제 사용했을 때 페어리지 성능 비교한 것을 가져왔었는데요. 이제 그래프에는 좀 자세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아모니아 모삭가스 같은 경우는 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래프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퓨어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채워진 그래프가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모니아 가스를 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25% 적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가스 농도에 따라서 HFR 저항을 확인하게 되면은 농도에 따른 이제 저항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H50 조건에서도 가압을 하게 된다면 RH100의 퓨어한 수소보다는 그래도 성능이 조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기업체분들은 이런 내용을 좀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걸 좀 추가했었는데요. 제가 환율을 이제 1,350달러당 1,35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무수 암모니아 가격이 킬로그램당 원으로 환산했을 때 작년 11월 기준 1,239원이 나오고요. 에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비랑 에카 비용을 합쳤을 때 이제 4,500원에서 5,500원 정도가 킬로그램당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을 때 이제 암모니아 모삭가스랑 이제 실제 퓨어한 수소를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이득이 있을지 제가 결론을 좀 내려봤었는데요. 암모니아 가스 사용 시 이제 기존 퓨어 수소 대기압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저전류량요 저희가 5x5셀 기준으로 4A 전전류 운전을 했을 때 성능이 약 1.3% 정도 감소하지만 연료를 25%
25%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성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운전 압력을 일반으로 올렸을 때 성능은 3.9% 증가하지만 저희가 기생 전력이 비용 증가가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RH50으로 암모니아 무산가스를 이제 RH50 조건으로 했을 때는 성능이 3% 정도 감소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BOP 비용은 이제 가습을 더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BOP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25A 영역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하게 대기압 조건과 비교했을 때 이제 성능은 3.2% 감소하지만 연료는 이제 25% 동일하게 절감이 가능하고 그리고 백프레셔를 이제 일반 운전 압력을 증가했을 때 성능은 약 4.7% 증가하고 운전 압력을 더 가해야 되기 때문에 BOP 미생 전력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RH50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한 10.9% 감소하고 BOP 비용이 감소하는 또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지금 진행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 페이지만 제가 가져왔었는데요. 제가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업체랑 같이 저희 팀에 들어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6개월간의 장기 실습 기간 동안에 이런 기술적인 거 습득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잘 배우고 이거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승엽 씨한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현대정부의 규모에서 장기 실습을 진행한